자, 다시 2부로 넘어와서 상용 로그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용 로그 앞에서 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를 너무나 많이 어려워해서 그냥 이거 하나를 따로 섹션을 구성해가지고 강의를 찍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상용 로그라는 것이 워낙 악명이 높은가 봐요. 주변 친구들한테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 혹은 이제 선배님들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었던 것 때문이겠죠.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사실 상용 로그라는 것은 별로 그다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름부터도 자주 쓰는 로그 해서 그냥 이름이 상용 로그인 것이고요. 이 자주 쓰는 로그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실생활적인 문제 혹은 활용적인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니 그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대 상용 로그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개념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진입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두려운 것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쉬워요. 나중에 두려워할 때가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라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상용 로그가 이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항들이 있다. 우리가 유의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항들이 있다. 그때 가서 충분히 어려워하시라.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미리 겁먹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용 로그라는 것은요, 자주 쓰는 로그라고 해서 이름이 상용 로그예요. 그럼 자주 쓰는 로그? 어떤 로그를 자주 쓰길래 이름이 상용 로그라고 붙은 걸까? 사실 아까 1부에서 미리 제가 좀 몇 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밑변환 공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용 로그가 이제 자주 쓰이는 로그니까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표도 존재하고 그걸 이제 수학자들이 미리 좀 계산을 해놔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근사값을 좀 구할 수 있다. 근사값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밑을 10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그게 이제 전부 이 상용 로그를 조금 더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밑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것은 일단 자주 쓰는 로그고 밑이 몇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한다.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로그 10의 a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용 로그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마치 이제 십진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진법 같은 것들을 쓸 때는 10, 10, 011 하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지 이거 이 안 붙이면은 이게 뭐야 무슨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1만 11 뭘 쓴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을 쓸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쓰고 이진법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2라고 쓰는 것이 사실 여기에서 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용 로그, 즉 밑이 10인 로그는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굳이 안 써도 야, 안 쓰면 10인 줄 알자 라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로그 그냥 a라고만 쓰게 될 거예요. 대신 밑이 10이 아니고 2고 3이고 이렇게 다른 문자가 됐을 때는 이진법, 삼진법 이렇게 흔적을 남기듯이 그때도 당연히 흔적을 남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자주 쓰니까 야 없으면 그건 줄 알아라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는 것도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2라는 것은 결국 로그 2라고 쓰면 되고요. 로그 10의 3이라는 것은 로그 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표현 두 개를 쓰는데 정말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렇게 로그 2, 로그 3 이렇게 밑을 생략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상용 로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상용 로그 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값을 어느 정도 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숨마 쿰라우드를 기준으로 잠깐 한번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록 정도쯤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페이지도 적혀있지 않을 정도로 맨 뒤입니다. 이런 표가 상용 로그 표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칸이 많죠? 그래서 이런 표에서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주는 것으로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로그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귀찮은 저 값을 계산하는 그 귀찮은 작업을 미리 누군가가 해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그 값을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좀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표를 읽고 찾아 써주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좀 표가 이미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없어서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3 하고 여기가 0, 1, 2, 해서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2.3 그냥 내가 생각한 아무 그냥 숫자면 돼요. 뭐 2.3이든 1.5든 뭐 4.7이든 9.8이든 대신 이게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몇 점 몇이라는 수에 해당한 것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부터요 저기 뒤에 9.9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2.3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3 라인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이 뒤에 0, 1, 2, 9라는 것이 소수 둘째 자리로 들어왔을 때의 로그 값을 계산을 하나하나 일일이 해놓은 게 여기 칸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32라는 그 로그 값을 구하고 싶어요. 즉 한마디로 로그 2.32라는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읽어주면 그것이 2.3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7이 여기 있고 여기에 8이 있다고 한다면 1.78을 구하기 위해선 이 교점에 있는 이 숫자를 불러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용로그 표를 읽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삼각비표를 읽은 것이나 아니면 제곱근 표를 읽었을 때 그때 그 방법이랑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요.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상용로그 표를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조금만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용로그 표를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하게도 1.00부터 9.99에 해당하는 로그 값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상용로그 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로그 값들도 유추가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21에 해당하는 로그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상용로그 표에 없거든요. 왜? 상용로그 표에는 1.00부터 9.99까지 해당하는 로그 값만 제시가 되어 있지 그 이상 더 구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로그 321이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 로그 3.21, 즉 이 두 수 사이에 있을 법한 숫자를 4개로 해서 곱하기 10의 제곱을 이용해 얘를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합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로그 3.21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읽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값이 뭐예요? 2죠. 따라서 얘는 로그 3.21 더하기 2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로그 3.21이라는 값은 무엇일지 한번 그 상용로그 표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책을 잠깐 펼쳐보시면은 상용로그 표에서 로그 3.21 자, 같이 펼쳐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1을 찾는 거니까 3.2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요쪽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 쭉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읽어줘야 돼요? 0.5065라는 것을 읽어줘야 한다. 자, 그러면 얘는 0.5065 더하기 2로서 따라서 2.5065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어때요? 되게 단순하죠? 네, 그래서 이게 상용로그 값을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것을 매개로 할 수 있는 숫자라면
그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 3, 2, 1, 0, 0, 0 32만 1000이라는 것의 로그 값도 역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이 두 사이에 위치해 있을 법한 i를 4개로 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때도 3.21이 선택되겠네요. 3.21 곱하기 10의 몇 제곱입니까? 자, 3이라는 것이 지금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의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띄어서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10의 5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계산해 봤었던 것처럼 찾아봤었던 것처럼 0.5065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는 우리가 플러스 5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중간에 내가 이제 좀 생략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로그 3.21 더하기 로그 10의 5제곱이라고 쓰고 가셔도 상관없고 이거 뻔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해서 가시는 것도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요 정도쯤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5.5065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그젬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그젬플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58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로그 52.1이네요. 자, 당연하게도 이제 이 친구는 로그 1.00부터 9.99 사이에 있는 i를 4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5.2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로그 5.2를 읽어주러 떠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상용로그표를 읽어주러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책을 펼쳐보시면은 뭐였죠? 5.21이죠. 자, 5.21. 자, 여기 밑에 있겠습니다. 자, 5.2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0.7168이라는 것을 읽어주면 되겠네요. 0.7168입니다. 0.7168.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플러스 로그 10이라고 쓸 수 있었던 i니까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1.7168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로그 0.141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대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로그 무엇을 4개로 해야 된다고요? 1.00부터 9.99 사이에 있는 숫자를 4개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선택되겠습니까? 1.41이 선택될 것이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 곱해지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 번 더 징검다리 거치고 갈까요? 로그 1.41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자,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이 아이는 1.41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0.1492라고 되어 있어요. 0.1492 거기다가 더 할 겁니다. 이 값이 무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과 이것을 더하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는 8, 0, 5, 8, 0점. 그런데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0.850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루트가 있네요. 로그 루트 521.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은 앞으로 똑같을 겁니다. 자, 얘는요. 일단 이 루트라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2분의 1제곱이라고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분의 1 로그 52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로그 5.21을 4개로 해주셔야 되겠죠.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로그 5.21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입니까? 네, 빠르게 찾아주세요. 0.7168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 2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될 겁니다. 걷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7168인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1.3584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진 거죠? 로그 14.1의 제곱. 네, 로그 14.1의 제곱.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2 곱하기 로그 14.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로그 1.4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계산 아까 우리 해보지 않았었나요? 0.1492로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는 2 괄호 0.1492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자꾸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거 높아지면 한번 더 써볼게요. 이건 로그 1.41 더하기 로그 10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결과고요. 이게 이 결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1.1492라는 것에다가 2를 곱하는 것이니 결국 2.2984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좋아요. 상용 로그의 값을 찾아주는 것은 별로 그다지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예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71에다가 4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4, 1은 4, 4, 7은 28, 2, 3, 4, 12, 14.84. 그러면 로그 14.84라는 것과 혹은 로그 1484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느닷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푸냐. 일단 이게 세 자릿수가 나오니까 뭐 로그 1.484라는 것을 구할 수도 없고요.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 우리가 왜 했겠어요? 로그 3.71 곱하기 4로서 얘는 로그 3.71 더하기 로그 4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 읽어줄 수 있죠? 이 친구도 읽어줄 수 있어요. 저기 뒤에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 더하기 무엇 해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로그 표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상용로그 값을 우리에게 제시만 해준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 별로 좋지는 않은 문제라고 봐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쉽습니까? 좀 어렵죠. 근데 여러 번 경험을 좀 해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그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나 그래도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고 의식은 해두고는 계셔라.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파실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쌓였을 때, 그때 고난도 문제를 볼 때, 그때는 미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저런 문제를 또 여러분들한테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 때 그때만 이제 조금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의 정소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사실 모든 로그들은 전부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용 로그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상용 로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로그 29만 4820이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숫자나 적은 거예요. 자, 얘는요 로그 2.9482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값은 뭐 물론 상용 로그 표에는 없을 겁니다. 내가 근사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얘는 로그 1보다는 크지만 로그 10보다는 작은, 왜요? 로그 1.00과 로그 9.99 사이에 있었던 그 값들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1보다 크고 로그 10보다 작은 아이들이라서 전부 다 0. 얼마 0. 얼마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 친구도 보세요. 이 아이가
1과 10 사이에 있으니 당연히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있는 값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잡고서 보려고 하느냐? 얘가 0이고 얘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그런 값을 갖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값일 거예요. 자, 그에 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로그 10의 5제곱으로서 5라는 숫자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정리가 되면은 0. 뭐시기에다가 5라는 것을 더하는 이러한 형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때 이 5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요 0. 얼마인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을 통해서 애당초 10의 몇 제곱이 곱해졌을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요 숫자의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요 각각 10을 몇 번 곱했느냐랑 그들의 숫자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각기 따로따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 나눠서 의미 부여하기가 참 좋았고, 그 결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숫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우 작은 숫자라든지 그것의 로그 값을 아는 것으로서 그 아이의 대략적인 수가 유추가 가능하니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게끔 시키는 것이기도 하겠죠.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숫자의 조합 혹은 숫자의 배열, 자릿수를 결정하는 두 요소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것들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상용 로그여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로그의 값들은 전부 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다 있는데 얘네들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우리가 십진법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십진법상에서의 자릿수랑 십진법 사이에서의 숫자의 배열과 관련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가능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으니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63페이지에 이그젬플 1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활용이 된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좀 파악해보기 쉬운 예제가 63페이지의 이그젬플 16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써드릴 테니까 굳이 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의 40제곱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대요. 2의 40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가 무엇이며 그 다음 그때 그 수의 자릿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즉 한마디로 2의 40제곱이 약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럼 2의 40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직접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값을 갖는지를 유추하기 위해 이 아이의 로그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로그 2의 40제곱의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줌으로써 그걸 토대로 자릿수가 무엇이며 숫자의 조합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내 볼 생각인 겁니다. 그럼 2의 40제곱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 감이 잡히겠죠. 네, 이 개요를 좀 먼저 잡아봤어요. 자, 로그 2의 40제곱. 그럼 얘는 분명히 40 곱하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로그 2라는 것은요, 뭐 저기 표를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0.3010이라고 계산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0 곱하기 0.3010을 계산을 해서 이 계산 결과 12.0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12.04라는 것은요, 분명히 0.4에다가 12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0.4라는 것은요, 아까 기억하세요? 요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요. 12라는 것은요,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아까 이것이 뭘 지칭한다고 했었지? 숫자의 조합을 지칭한다고 했었고요. 이거는요, 10이 몇 번 곱해졌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당한다? 자릿수를 담당한다 라는 의미 부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아이가 로그 몇 점 얼마에 해당하는 아이일 것이고, 이 아이는 로그 10의 12제곱에 해당하는 아이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두 친구가 만나서 네모 쪼쪼쪼쪼쪼 하는 몇 자릿수가 됐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숫자의 조합과 여기에 써지는 그 숫자가 도대체 몇 자릿수인지요. 근데 내가 얘는 지금 당장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확정되었으니, 자,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곱해요? 10의 12제곱을 곱하죠.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릿수가 12개가 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있었던 이 아이는 1의 자리 숫자였잖아요. 그쵸? 1의 자리 숫자가 자릿수가 12개가 뛰어버리면 몇 자릿수가 되겠습니까? 이거 13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네모만 찾아주면 이 수의 조합, 이 수의 어떤 배치,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만 있으면, 아, 2의 40제곱은 대충 요러한 녀석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0.4라는 것을 토대로 이 네모를 추론해 볼 건데요. 아까 로그 2라는 것이 0.3010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로그 2에 해당하는 그 숫자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이 로그 2라는 것이 2배가 되면요, 0.6020이 돼요. 0.6020. 근데 0.6020이라는 것은 이것의 2배, 즉 한마디로 2 로그 2, 즉 다시 말해서 로그 4에 해당하고요. 근데 로그 4보다는 작은 건 작은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작은 숫자인 로그 3, 저 표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표를 읽어보시면 로그 3은 0.3771이에요. 0.4771입니다. 그럼 0.4771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았네요. 여기가 0.4가 아니라 0.04가 되네. 0.04가 되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MG가 났네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자, 다시 로그 네모.xx는 0.04로서 이게 어떤 값들 사이에 있는지를 추론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로그 2라는 값이 뭐였었죠? 0.3010이라는 값이었습니다. 로그 1이라는 값은 무엇일까요? 로그 1이요. 얘는 일단 0.3010에 해당하는 로그 2보다도 작은 값인데, 로그 1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1, 10을 몇 번 곱해야 1이 됩니까? 0번 곱해야 되죠. 따라서 로그 1에 해당하는 0보다는 얘가 더 크고, 로그 2, 즉 0.3010에 해당하는 그 숫자보다는 작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0보다는 크고 0.3010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네모.xx라는 것은 1보다는 얘가 더 크고요, 2보다는 더 작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1이 되겠죠. 즉 1. 얼마였겠죠. 다시 로그 1보다는 얘가 더 크고 그게 로그 2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그럼 네모.xx의 입장에서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이 아이는
1점 얼마 얼마에 해당하는 i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적어도 1이겠구나. 그러면 결론 다 나온 거예요. 2의 40제곱에 해당하는 그 i는 처음 숫자는 1이고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그 숫자인데 이 자릿수가 몇 자리 숫자인? 13자리 숫자인 수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그의, 즉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몇 자리 수인지, 이런 식으로 그게 뭐랑 뭐 사이에 있어서 적어도 최고 자리의 숫자는 얼마인지를 유추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심을 그토록 가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왜 구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야 정수 부분 구해봐, 소수 부분 구해봐,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그러고 싶다라는 판단까지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까요? 자, 일단 이그젬플 12번 5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그젬플 1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라는 것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라는 것이 2.5 곱하기 10의 8제곱이고 b라는 것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일 때 fa랑 fb의 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한마디로 얘는요 로그 2.5 곱하기 10의 8제곱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i가 결국 소수 부분을 담당할 것이고 왜요? 얘가 로그 1보다 더 크고 로그 10보단 더 작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i라 0. 몇몇몇에 해당하는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요 로그 10의 8제곱으로서 8이라는 정수 부분을 담당할 예정인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i는 이건 일단 잠깐 지울게요. 이 i는 0. 블라블라에 해당하는 이 i 더하기 8이라는 숫자로 분리가 될 i인 겁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은 정수 부분, 이 부분은 소수 부분으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주면 충분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로그 2.5라는 것이 얼마인지 요걸 불러주면 되겠죠? 네, 상용 로그 표에서 뭐 읽어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선 fa라는 것을 로그 2.5라고 쓰기를 바라나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먼저 완성을 하고요. 다음 fb를 찾으러 떠나보죠. fb. 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무엇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로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결국 로그 4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 i는요 그냥 몇 점 얼마에 해당하는 i가 되겠죠. 뭐 네모점 블라블라 라고 써볼까요? 네모점 블라블라. 자, 이 i는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림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정규 수업 때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수 부분은요,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가 n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그때 이 x의 정수 부분은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무엇일까요? x에서 그 정수 부분을 뺀 것을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제나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다 보니 이 결과값은요 0보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크거나 같고 이게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그쵸? 왜냐면은 5.7 하면은 정수 부분은 5고 소수 부분은 0.7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정의를 굳이 내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0.2 혹은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 상황에 부합한 상황인지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2는 여기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안 보였었겠네요. 자, 잠시만요. 다시 구도 좀 설정 좀 하고, 네, 정수 부분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이렇게 위치했을 때 그때 이 n을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소수 부분은 그 x에서 그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n을 빼줬을 때 그때 그것을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5.7이라는 것은 5를 정수 부분, 0.7을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스 1을 정수 부분, 그다음에 뭐 뒤에는 0.1을 혹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0.1을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짙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의에 부합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1.2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그 n이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게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2 요 사이의 차이, 그거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의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간격은 0.8입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은 0.8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의아스럽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이요.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인 거예요. 즉 로그 4이 자체가 이 문제의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f, b는 로그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진수 길이는 곱해야죠. 그쵸? 로그 2.5랑 4랑 곱하니까 10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그젠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그 n이라는 것이 1.301일 때 이 n에 대해서 추론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이제 이그젠플 13번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정수 부분은 몇 자리 수인지 구하라. 이 진수 n의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수인지 구하라 라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아까 전에 그 60 몇 페이지죠? 63페이지에 16번 문제를 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되게 시시껄렁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 i는 분명히 0.301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0.301이라는 것은요, 0과 1 사이에 있는 i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로그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들을 합쳐볼까요?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는 셈인 겁니다. 자, 그럼 몇 자릿수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네, 두 자릿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두 자릿수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로그 n이라는 것이 2.4771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아요. 얘도 그러면 0.4771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정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역시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로그 1.00부터 9.99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수, 즉 네모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써질 것입니다. 더하기 2라는 것은 로그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들을 합쳐보면은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자릿수가 2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자릿수가 되겠습니까? 3자릿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식처럼 자, 정수 부분이 n이면 걔는 n 플러스 1 3자릿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끝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외워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n 플러스 1, 뭐 n 안 헷갈릴 것 같습니까? 나중에 분명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그냥 그 즉석에서 풀어내는 것에 의의를 둬요. 근데 이게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하다 보면은 외워질 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외우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위적으로 외우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외워지기는 했어요. n 플러스 1이 이제 그 자릿수가 된다라는 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외우려고만 하지는 말아라. 이 당부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그젬플 14번 보겠습니다. 자, 상용로그의 진수 n이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 자, 첫 번째 문제는 로그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0.3010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그냥 끝인가?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 0.3010이라는 것이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이 마이너스 0.3010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1이랑 0, 이 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소수 부분은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수 부분을 이 수에서 빼줬을 때 그게 소수 부분이라고 했죠. 얘가 지금 현재 실제 수입니다.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가 되죠? 네, 0.699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자, 소수 부분은 0.6990이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네모점 블라블라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주면 거기에 진수에 해당하는 i는 당연히 어떤 모양으로 되겠습니까? 0점 네모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즉 소수 첫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0.2 어쩌저쩌고 0.4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볼까요? 로그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6020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요. 따라서 정수 부분 먼저 대뜸 써버립시다.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얘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한마디로 여기다가 2 더하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0.3980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21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1.6021이고요 0.398 뭐가 되죠? 0.3979가 되죠. 79 네, 미안합니다. 이 마이너스 1.6021이었기 때문에 0.397779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사실 얘는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요거는 이제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맨날 똑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뭐 거의 각인이 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요 아이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곱에 의해서 자릿수가 두 개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 무어 네모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 자리에는 0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그 3.84라는 것이 0.584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한테 로그 x라는 것이 4.5843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시시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개념 설명을 추가로 더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제 모든 것들 다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0.5843에다가 더하기 4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얘가 누군지 모릅니까? 이 위에 대놓고 나와 있는데 아하, 얘는 로그, 우리 항상 네모점 블라블라 이렇게 썼잖아요. 이젠 나와 있다고. 3.84라고요. 그 다음 여긴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봤을 때 어떻게 나와요? 로그 384, 지금 자릿수가 4개가 띄고 있잖아요. 0 해서 끝나게 된다. 한마디로 어떤 숫자가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개가 띄는 거니까 하나, 둘, 셋, 3개만 띄웠네요. 네, 0이 하나 더 붙어서 38,40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다. 자릿수가 4개가 뛰니까 얘네가 4번 점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 100, 1000만, 만의 자리까지 올라가 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38,400이라는 것이 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 x라는 것이 마이너스 0.4157이래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써봅시다.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잖아요. 따라서 정수 부분 먼저 대뜸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더해줍니다. 그게 얼마죠? 0. 계산해보세요. 5, 8, 4, 3이 되죠.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인데? 그쵸, 당연히 위에 있었던 녀석이겠죠. 안 그러면 내가 이 x의 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3.84라고 쓸 수가 있고, 거기다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얘는 로그 0.384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결국 x의 값은 0.384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다. 자, 다시 이제 16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풀었었던 것과 지금 풀었었던 것이 뭔가 다가가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40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2의 40제곱, 우리가 얘의 최고자리 숫자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로그 값이 이거니까 이랬을 거야, 로그 값이 이러니까 이랬을 거야, 로그 값이 이러니까 저랬을 거야, 로그 값이 이랬으니까 저랬을 거야, 로그 값이 똑같죠. 여러분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으면 로그 2의 40제곱을 빠르게 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뭘 판단을 하든가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0 곱하기 로그 2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로그 2라는 것은 0.301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 곱하기 0.3010,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12.04. 네, 04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죠. 네, 아까 전에 실수했어가지고. 자, 12.04가 됩니다. 자, 얘는요, 0.04 더하기 1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역시 로그 네모점 블라 더하기 로그 10의 12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네모로 시작하는 어떤 i인데 자릿수가 얘로부터 12칸이 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1의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라고요. 자릿수가 그러면은 12개가 뛰면은 몇 자리 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13자리 숫자가 되겠죠. 아까 그래서 13자리 수가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네모를 해가지고 나오는 이 숫자는 13자리 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최고 자리의 숫자에 해당하는 이 네모가 도대체 뭔데?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i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요 i를요. 근데 이 i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다? 0.04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자, 그럼 그거 똑 떼와요.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를 알고 싶다. 근데 얘가 0.04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네모점 블라블라가 결국 어떤 자연수랑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떤 로그 n 값과 어떤 로그 n 플러스 1 값 사이에 있는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으면 얘는 2점 얼마였겠고, 로그 5랑 로그 6 사이에 있었다면 얘는 로그 5점 얼마였겠고, 로그 8과 로그 9 사이에 있었으면 로그 8점 얼마였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값을 토대로 도대체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 그걸 구하러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이 0.04라는 게 사실 진짜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거든요. 왜냐면 로그 1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기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로그 1이라는 것은 0입니다. 이거 뭐 당연하죠. 그쵸? 10을 0번 곱해야 1이 되니까요. 자, 로그 2라는 값이 이게 0.3010이에요. 이건 여기 위에서도 나와 있었어. 이 문제에서도 로그 2는 0.3010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 로그 3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외우게 될 겁니다. 로그 4771, 그 다음 뭐 로그 4라는 것은 로그 2의 2배잖아요. 그쵸? 그래서 0.602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로그 5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 5도 이제 로그 2에다가 로그 5를 더한 것이 1이기 때문에, 왜냐면 로그 10이잖아요. 그쵸? 로그 2에다가 로그 5를 더한 게 로그 10이기 때문에 이게 1이라는 값을 가져서 1에서 0.3010을 뺀 로그 5의 값은 0.6990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어쨌든 0.04는 어느 사이에 있는 겁니까? 이거 사이에 있나요? 이거 사이에 있나요? 이거 사이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언가 사이에?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이거 0.04라는 건 거의 여기에 근접한 i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로그 1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가 로그 2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네모점 블라블라는 결국 어떤 녀석에 해당한다? 1점 블라블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네모라는 것은 무엇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인 겁니다. 너무 쉽죠? 최고 자리 숫자는 그래서 뭐?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몇 자릿수야? 라고 묻는다면 몇 자릿수라고 답해야 된다? 13자릿수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상용로그의 끝이에요. 우리가 상용로그를 공부하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장난 아니었으니까. 자릿수를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수의 조합, 최고 자리의 숫자, 뭐 수의 배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로그의 값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 수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당연히 우리가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있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다른 로그에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물론 상용 로그 자체가 쉽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문제 풀듯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로그 값을 정리했고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고 그럼 그들을 합쳐주니까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바로 이 네모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n이라는 녀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이 신속하게 가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분리했고요. 얘를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얘를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놨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그것의 로그 값을 먼저 구해.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나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그 네모점 블라블라 이 부분을 로그 10의 12제곱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일부러라도 굉장히 유사하게끔 문제를 풀게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난잡하게 내 멋대로 문제 풀게 되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문제가 잘 풀리는데 어떤 날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문제 답을 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나중에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가장 최악의 컨디션이든 가장 최고의 컨디션이든 그것이 어떤 순간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시험처럼 가장 컨디션과 상황 분위기가 최악인 그 순간에서조차도 기복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행동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문제를 이렇게 쓱 풀고 넘어간다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식과 같은 맥락과 같은 논리 구조 같은 전개 과정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내가 그날 가장 컨디션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규 수업 때 문제를 풀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실 때도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푸실 때도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로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